전두환 전 대통령, 네. 전두환 씨, 뭐 손자들이 많이 있겠죠. 아들이 많으니까. 그 네. 전재용 씨의 네. 아들인 모양이죠. 네. 전우원이라고. 네. 아마 미국에 사는 네, 모양인데. 뉴욕에 거주한대요. 이 전우원 씨가 지금 SNS랄까 뭐 이런 것에 지금 여러 가지 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리면서 일종의 전두환 일가의 비리랄까 아직도 남아있는 비리 이걸 지금 폭로하고 있어서 화제를 모은다 할까 그런 상황이죠. 상당히 뭐 충격적인 얘기죠. 네. 뭐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과거에 비자금이 뭐 거의 1조 단위였잖아요. 예, 9,500억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결국 97년에 그 2,205억 추징금을 확정했죠. 근데 그 중에서 이 282억만 내고 900억이 남아 있어요. 예. 그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. 근데 손자가 나와가지고 연희동 금고에 돈이 엄청 많다. 아니 뭐 어디 비밀 금고가 있는 거예요. 비밀 금고가 비자금이 있다. 있다. 그렇죠.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할머니 거. 이순자 여사가 할머니죠. 그 지하실에서 스크린 골프 치면서 뭐 즐기고 있다. 이순자가 또 골프는 좋아했다고 아주 그랬지 않습니까? 좋아하죠. 근데 저는 그거 갖고 이렇게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봐요. 네. 스크린 골프 뭐 조그맣게 해서 뭐 벽에다가 뭐 스크린 달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 두 사람은 밖에 나오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뭐 그 정도는 심심하니까 그 뭐 정도는 집에 좀 그런 정도 설치했지 이해해준다고 않나 봐야 그런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이 엄청나고 또 아버지가 지금 해외 그동안에 아버지 비자금 갖고 먹고 살다가 지금 미국으로 오려고 이민을 가려고 예, 뭐 미국 시민권 몰래 가려고 작업을 벌이고 예, 있다. 목사 따가지고 지금 어디 백석대인가 어디 또 그 신학 공부를 하거든요. 네, 그 신학과에 다니고 있다고 근데 그러네. 와서 미국 와서 악마짓을 할 거다. 네. 상당히 충격적이죠. 아 자기 아버지를 물론 뭐 가정적인 배경을 보면은 지금 탤런트 박상아 씨랑 살잖아요. 셋째 부인이에요. 예. 첫째 부인이 누구냐면은 그 박태준 옛날에 포스코 회장 그렇죠. 예. 박태준 넷째 딸하고 결혼했어요. 그래서 87년 전두환 말기에 결혼했죠. 그래서 2년 6개월 살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을 지금 이번에 폭로한 전우원 씨 어머니 되는 그 최모 여사랑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. 최정혜도 예, 예. 최정혜 씨. 예. 그 이제 92년에 재혼해서 2007년에 이혼했으니까 15년을 살았습니다. 예. 근데 그 다음에 결혼한 게 지금 박상아 박상아. 씨죠. 아, 그렇군요. 예. 예. 근데 이제 뭐 학비도 제대로 안 주고 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아, 이게 앞으로 충격파가 상당히 좀 있지 않겠느냐. 그 광주 아버지는 학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. 나는 할아버지. 할아버지는 학살자다. 학살자고 나는 학살자의 후손이다. 예. 나는 성범죄도 했고 마약 사범자다.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모든 건 까고 나도 반성하겠다 했어요. 할아버지 닮아서 좀 화통한 것 같기도 하고. 아버지도 디스를 하고 할아버지도 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는 백석대에서 신학과에서 지금 뭐 다니고 있는데 이 목사 자격으로 네. 목사라는 지금 사기 행각 벌이고 있다고 그렇죠, 이 사기 손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 아들이죠. 아들이 그렇죠. 이렇게 아버지 평로를 했는데 미국에서 비자 제일 안 내주는 사람이 목사들 가는 겁니다. 목사들은 뭐 여행 온다 어찐다 하고 그럼 그 주저앉아 버려요. 그래갖고 비자를 절대 잘 안 내주고 아주 이 까다롭습니다. 목사 이런 사람들 이렇게 미국 가려고 하면. 네.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미국에 뭐 속된 말로 좀 꼬부쳐 둔 돈이 좀 많다. 그 얘기죠.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거 거기다 같아요. 이제 작은 아버지 전재만이 있잖아요. 예, 예. 거기도 내가 보니까 거기는 비자금이 많이 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 네. 와이너리는 운영하자. 그거는 돈이 뭐- 엄청나게 든다고 그거는 그러네요. 몇천억 단위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리 다 굉장히 비자금이 간 굉장히 거죠. 고급 와인만 생산하는 거. 옛날에 그 왜 시공사 사장하다가 그 우리 기자들도 와인 담당하는 기자들도 가면 많이 만났다고 그래요. 예. 돈은 엄청 많고 전재만 씨도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 전우원 씨가 폭로하면서 그 작은 아버지 그 나파밸리에 있는 와이너리도 그 돈 어디서 난 거냐. 그러니까 참 전두환 씨 가족은 할 말이 없게 된 거지. 할 말이 뭐 돈벌이를 한 적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. 옛날에 사실 뭐
비자금 갖고 자식들 놀아가지고 저때까지 쓴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네. 예. 그러니까 비자금 자식들한테 다 이렇게 넘겨주고 해갖고 한 뭉치씩 준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저는 그래도 참 제일 깨끗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깨끗했던 것 같고요. 네. 박정희 대통령도 저는 깨끗했다고 박정희 대통령. 뭐 특별한 게 없죠. 뭐 박근혜 재산 별로 없잖아요. 또 깨끗한 사람이 저는 YS 김영삼 깨끗한 것 같아요. 네, 예, 깨끗한- 지금 그 김현철 씨 보면 돈 없잖아요. 네. 지금 김영삼 재단 뭐 운영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돈이 없다잖아요. DJ 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집이 몇 채씩 있고 하는 거기도 거는 조금 여유는 없는 것 예, 같더라고요. 아주 큰 부자는 아닌데 과거에- YS 쪽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예,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래도 저는 비교적 그 청렴하게 관리 잘했는데 이 전두환하고 노태우 여기는 좀 심했다. 예, 수천억 뭉칫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렇게까지 아들이 폭로할 정도인데 저게 이제 전두환이 사망했으니까 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연희동의 지하금고에 지금도 돈이 많아도 어떻게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. 아니 그 돈이 있다는 것이 네. 충분히 네. 입증이 된다면은 법 압수수색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손자의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그걸 이거 확인해 아니겠습니까? 봐야 되고 지금 또 고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국회에 그 추징 3법이 계류돼 있거든요. 그 법을 통과해야 됩니다. 그 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이 죽어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못 받은 걸 추징할 수 있는 법안. 고인이 죽었으면 끝난 거거든요. 네.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거기서 추징할 수 있으랑 또 법이 필요하고 또 몰수 대상을 여태까지는 돈 현금만 했는데 이제는 그 돈 갖고 굴려서 더 커졌으면은 예. 그것도 뭐 비자금 받아가지고 네가 나파밸리 와이너리 인수했으면 이것도 몰수할 수 있다. 이것도 법을 개정해야 돼요. 또 하나는 범인 이외의자가 정황을 잘 알면서도 불법 재산을 취입했다. 그러니까 전두환 아들들이 아버지 재산이 비자금이고 불법인 거 알면서 그 돈을 받아서 불렸다. 그것도 압수할 수 있는, 몰수할 수 있는 이게 법이 통과가 돼야지 지금 현행법으로는 사실은 끝난 겁니다. 네. 그렇다고 봐야죠. 네. 아무튼 이 손자의 폭로에 대해서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그 아들이 마약 그런 사범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람이다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비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갖고 이런 상황이 왔다. 이렇게 뭐 해명은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전재국 씨도 워낙 급하니까 뭐 아들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수밖에 없겠죠. 얼마나 자기 아들이 그랬으니까. 저는 그 아들이 전우원 씨가 그런 데는 또 이 생활고라든지 뭐 이런 그 새엄마인 탤런트 박상아 씨하고의 갈등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. 제 친구들도 상처한 친구들이 재혼하잖아요. 네. 제일 힘든 게 딸들은 아버지 재혼에 대해서 굉장히 이 포용적이래요.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 재혼 못하게 많이 말린다네요. 네, 되게 그렇죠. 아들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한 이 충성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왜 재혼하냐, 어머니가 계신데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냐. 그래서 제 친구 하나는 재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에 자기 아들이 오잖아요. 그러면 옛날 어머니 사진 같은 거 집에 없던 거를 다시 갖다 놓고 그런대요. 그런 정도로 아들들이 좀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박상아 씨하고 이 전우원 씨의 그 좀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와의 갈등도 되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리고 또 전우원 씨의 어머니가 지금도 막 이 최정혜 씨가 계시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어떻게 최정혜 보면은 씨가 있죠. 최정혜 씨랑 살면서 아버지가 박상아 씨랑 좀 바람 폈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. 아들 그래서, 입장에서는 네. 자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그렇죠. 이혼을 했는데 박상아 씨하고 이렇게 잘 살고 또 아무래도 뭐 재산이라는 데가 이런 게 박상아 그렇죠. 씨한테 넘어가는 거 그렇죠. 이런 걸
충분히 감지를 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그런 것에 대한 원한이 또 있을 수 그렇죠. 있죠. 뭐 학자금 대출 좀 받아 것도 뭐 잘 안 도와줬다. 뭐 이런 좀 금전적인 서운함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 건데 원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뭐 안나 카레리나인가요? 소설 제목에 행복한 과정은 원인이 하나지만 불행한 과정은 원인이 뭐 여러 가지라고 그랬던가요?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, 뭐 가정적인 그 내부의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게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이 큰아들이 전재국 씨죠. 네네. 전재국. 네. 형제들이 지금 몇 될 텐데. 제가 아는 사람은 남자 형제가 셋이고 예. 지금 이 전우원 씨 아버지가 그 전재국 씨가 왜 머리 후딱 벗겨진 거죠? 예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딱 닮았던 많이 거. 닮았죠. 예. 또 엄마 쪽도 좀 닮았어요. 턱 예, 있는 데는 예, 또.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어디랑 거기도 어디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을 했다고 들었죠. 예. 네, 그런 것 예, 같은데. 예. 그 윤상현 맞아. 국회의원 윤상현의 예. 그 첫 번째 예, 부인이었죠. 부인이죠. 네, 예, 맞습니다. 예. 아유, 그래갖고 이혼했지 않습니까? 아이고 기억력이 좋으십니다. 그런데 이 전우원 씨의 폭로 중에 하나 관심이 또 들어가는 것은 아마 뉴욕에서 있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자신한테 마약을 이렇게 사용을 권유하고 네. 성범죄를 저지르고 네.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A씨라고 중인 현역 중인 모양이에요. 네, 근데 네. 국방부에 근무하고 네. 또 한 사람은 B씨 여기도 중인데 네. 공군부대에 근무 중이라는 거예요.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네. 그것도 좀 중요한 핵심 위치에 예. 있었는지 예. 있으면 되느냐. 예.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한번 내사를 해보겠다 하는데 이 전우원 씨의 주장만 가지고 또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이 사람이 또 뭐 네. 형사 수사를 할 수도 있는 네. 것이고 그러니까요. 그래도 그런데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야 그렇죠. 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 네. 아닙니까? 현역 그 국방부 소속이라면은 사실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죠. 예,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안타까운 대목이죠.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 자식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자식들이 별로 없거든요. 예. 뛰어난 아버지들이 그 밑에서 큰 아들들이 컴플렉스도 많고 복잡합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재벌 2세들 행복한 것 같죠? 돈은 많아서 부러운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. 컴플렉스가 엄청 많습니다. 특히 아버지한테 대한 컴플렉스. 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자기 아버지 언제 죽을까. 그래서 지금 이 재벌들 아버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들을 하는 게 양이 안 참 마음에 차죠. 안 들고 양이 안 차죠. 그거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왕자로 컸으니까. 그러니까 재벌 2세들이 세 가지 마음이 있대요. 삼심, 의심, 변심, 욕심. 우리나라 재벌 2세들 저 겪어보면요. 제대로 정신이 바뀐 멘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다 콤플렉스가 있고 늘 의심하고 내가 배신당한다고 생각하고 콤플렉스가 많고 또 아버지한테 또 어릴 때 좀 심한 말 듣고 한 게 그것도 또 상처를 부자들끼리 또 많이 받더라고요. 우리는 다른 거 안 주고 그냥 재산만 물려줘도 아버지한테 고마워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도 안 고맙고 상처받은 것만 또 기억을 해서 그 콤플렉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. 자식들끼리 또 누구한테 더 줬다 해갖고 그걸로 그냥 상속 분쟁 벌이고 LG 가치로 그렇게 깨끗한 뭐 재벌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그렇죠. 지금 어머니하고도 고광모 씨 LG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가족 회사 비슷하거든요. 예, 그렇죠. 근데도 구 씨들 싸우질 않아요. 참 특이한 연구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라 거의 왼수라고 봐야죠. 그게 이번에는 뭐 전 의원 씨는 형제 갈등이 아니고 뭐 부자 갈등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거기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돈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참 이런 전직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가졌다는 게 또 한 번 그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. 시원하다기보다는 씁쓸해요. 네, 그렇죠. 전재용 씨 아들
네, 좀 안타깝죠. 예, 안타깝습니다. 네, 전두환 대통령도 사실 뭐 12.12라든지 5.18 뭐 이런 좀 아픈 또 역사는 있지만은 또 대통령을 하면서는 또 우리 경제를 상당히 또 잘 이끌어온 건 사실이에요. 물가도 안정시키고 경제 선장도 많이 하고 또 평화적으로 또 정권 넘겨주고 총통한다고 안 하고 물러난 것만도 사실 6.29 그 한 것도 대단한 건데 저렇게 이게 죽어서까지 저렇게 손자가 또 예. 터트려 가지고 저렇게 논란이 된 게 좀 아픈 대목이죠. 네. 어떻게 보면은 손자가 부관 참시를 한 겁니다. 그렇죠. 예. 손자가 할아버지를 그냥 그렇습니다. 예. 네, 시청자 여러분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